네, 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반등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물론 33,800을 회복하거나 이 구간에 안착이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율등락 구간이고 기존 지수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흐름이 아직 지속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저점 구간까지는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이 기존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드리긴 했는데 바로 이제 반등 정도 나왔는데 조금 약해요, 나스닥이.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포인트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있지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금리는 이번에 전쟁 우려감으로 해서 0.5% 인상하는 안도 강하게 부상됐었는데 0.25, 그러니까 25bp 인상하는 이 인상안이 유력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밝혀왔죠. 자, 대신 이제 5월이라던가 추후에 0.5 빅스텝을 다시 한번 추후에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고 시장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대표 축소나 이런 양적 긴축 부분 문제가 하반기 정도에는 고려 대상인데 이걸 상반기로 끌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오늘 평화회담 중단됐던 평화회담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모순은 있는데 확실히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더 이상 항복을 강요하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다라는 정도, 서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정도, 대화 정도가 아니라 협상의 의지를 양쪽이 갖고 있다라는 정도.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영토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협상할 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의 격차를 줄여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얘기했듯이 빠르면 1, 2주 안에도 그러니까 3월 안에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담 내용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미증시처럼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건드리고 있었는데 2,600을 이탈하거나 하지는 않고 다시 한번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정도 외에는 2,750 구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전쟁 우려감 같은 경우가 해소되거나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게 지난주부터는 지수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섹터별로 순환매 도는 거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는 경우가 보이니까 지수 상관없이 이쪽으로 조금 자금을 일부라도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수를 지금 당장은 보기보다는 당장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고 이제는 그동안 전쟁 관련 쪽으로 쏠려 있었죠. 인플레이션 쪽하고. 이제는 이제 자금 흐름이 정책 쪽이나 이 전쟁 이후 시대 쪽으로 자금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 좀 불편한 구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구간을 또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올라서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3월 안에는 한두 종목이라도 일부라도 좀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차피 좋은 종목도 밀려 있고 썩 이렇게 불편한 종목도 다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압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제 저희 공지 올려드렸죠. 저희 3기 회원 모집 올려드렸으니까 저희 하단에 있는 이 상담 문의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그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 해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보면은 자, 오늘은 관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코스피는 매도했지만 코스닥 엊그제 3천억 넘게 매도할 때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외국인들이 일부라도 천억대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또 코스닥은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코스피는 1.4% 올랐는데 코스닥은 2%대 올랐죠. 그러면서 900포인트를 또 코앞에 두고 있죠. 코스닥이 좀 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좀 나은 시장이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회복해서 안착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980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정말로 980까지도 회복을 한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거의 저는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980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좀 들어왔고 최근에 워낙 많이 양대 시장을 매도했기 때문에 1,500억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3천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굉장한 수급인데 워낙 최근에 이제 전쟁 우려감으로 해서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조금 들어왔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도 코스닥은 2%대에 올라왔다. 나머지 선물 옵션 시장은 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도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하고 풋옵션 매수하면 전체 다 하락 포지션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하락 포지션인데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없는 금액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1분이면 다 바뀌는 금액이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안에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FOMC 앞두고 관망이다. FOMC랑 이 평화를 위한 회담이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앞두고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반등 느낌이 나니까 이 부분을 좀 즐기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솔브레인, PSK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인텔에서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유럽에다 10년 동안 110조 원을 거의 한 109조 원 정도 됩니다.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 러시아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타격을 크게 입는 쪽으로 해서 피해주 쪽으로도 구분이 됐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눌려 있네요. 자,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 이제 반등을 일부 보였고요. 기존에 21만 원 회복 시도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구간만 잘 회복해서 안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21만 원 계속 공방벌이다가 전쟁 이슈 나오면서 미끄러져 내렸죠. 그래서 현대차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인 피해 주니까 당분간은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IT 쪽이나 이 자동차나 음식료 쪽이나 좀 당분간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쪽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에 이건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오는 거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산업 동향 전년 동월 대비해서 내수는 0.3% 줄었는데 수출이 5.1% 늘었다. 그리고 친환경차가 확대됐다라고 하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기술적으로 일부 반등이 나왔고 기아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는 회복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7만 원을 잘 유지해 주면은 8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전쟁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해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안 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PNT라던가 대보마그네틱, 원익 PNE 같은 이런 종목들이 친환경차 확대에 대한 이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일부는 좀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수소 쪽도 중국에서 얘기가 나왔죠. 2025년까지 수소차를 10만 대 이상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자국 내의 정책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도 별로 티도 안 납니다. 일진아이솔루스나 상하프론테크 아니면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이거 반등이 조금 나와도 티도 안 나는 구간이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44,000원 정도는 회복해야 그래도 저점은 이제 탈피하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지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원과 이제 제주 수막리에 1,550억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는데, 뭐 이번 정권에서 태양광하고 뭐 수소하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을 푸시해줬는데, 태양광은 사실 이제 입찰제다 보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중국산 제품들을 대부분 갖다 쓰다 보니까 좀 오히려 중소업체들은 더 어려운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뭐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구간을 이제 조금 넘길 가능성이 생기냐라고 하면서 S에너지하고 SDN 같은 경우가 오늘은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DN은 기존에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지금 2,000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애플향 기대감이 꾸준하다. 그리고 뭐 기판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냥 사업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LG노텍 같은 경우는 영상을 따로 이날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이 이후에도 말씀드리고 LG노텍은 28만원 요 터치한 이날은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래 꼬리 단 거 너무 좋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작년 10월 13일에도 또 강조해드렸고 한 5번 정도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강조해드린 것 같아요. 최소한 LG노텍 같은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0만원 회복하고 벌써 40만원을 도전, 그리고 휴식 취했는데 또 36만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죠. LG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올해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쉬는 구간이 필요했는데 전쟁 핑계로 좀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밀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기판 쪽으로 이제 기대감을 모으면서 최근에 전쟁 리스크로 밀렸는데 2만원 회복해주는 모습,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거기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뭐 조금 약했지만 뭐 뒤를 받쳐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 뭐 애플향 관련 종목이죠. 자, 그리고 정책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DL건설이라던가 범양건영, 일성건설, 뭐 KC건설, 뭐 동신건설, 서희건설, 중소형사 건설사들이 꽤나 오늘은 반등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쪽이 원래는 이제 대형사면은 뭐 GS건설을 지금은 보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쉴 때 46,000원 쪽으로 붙어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되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쉴 때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쉬는 구간을 주죠.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건자재 쪽을 좋아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삼목에스폼하고 뭐 성신양의 뭐 노르페인트 그리고 건자재 하면 이제 대림비엔코, 벽산, 하츠, 동양파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목에스폼이 지금 대장이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쉴 때 매매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24,000원 한 번 주고 오늘 또 바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만약에 고점을 돌파해서 또 26,000원 넘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24,000원 근처까지 뭐 쉬는 걸 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물량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24,000원, 22,000원, 2만원 이렇게 한 3회 분할한다 생각하고 평균 단가를 22,000원 맞춘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24,000원만 터치하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3분의 1 물량이라도 매수했으니까 그만큼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은 대응하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덜 오른 종목 예를 들면은 쌍용 CNE 같은 경우가 기존 쌍용양해죠. 수급이 최근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쌍용양해 같은 경우가 아직 조금 덜 올라왔고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도 뭐 충분하고 하다 보니 쌍용 뭐 CNE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이고 성신장애는 지금 수급적으로는 쌍용 CNE보다 조금 안 좋다. 그런데 뭐 저희는 원래 성신장애를 좀 트레이딩을 자주 하니까 매매를 하면은 시멘트 쪽에는 성신장애를 많이 매매를 한다라고 과거에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공개해드렸던 부분이고 페인트 쪽은 노르페인트 쪽 많이 매매를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건 12,500원 거의 다 왔네요.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니까 이거는 쉬는 구간 아예 11,500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쉬는 구간을 분할로 노리거나 12,500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노르페인트는 조금 어정쩡한 구간입니다. 매매하기에. 그리고 뭐 대림비엔코나 이런 종목 벽산 같은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쉬는 구간에 보시면 됩니다. 7,500원 구간 돌파한 다음에 쉴 겁니다. 쉬었죠. 어제 오늘 충분히 좋은 가격 좋습니다. 이렇게 쉴 때 매매하는 거다.
올라가는 종목 오늘 올랐다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추격 매수 괜히 잘못했다가는 윗꼬리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추후에 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면 다행이지만 밑에서 벅벅 기어서 횡보를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쏠리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 저희가 순환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강조해드리는 게 추격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는 구간 나오면은 그 쉬는 구간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번, 100번, 뭐 수천 번 강조해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돈이 쏠린 종목에 휴식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윈하이텍이나 뭐 정산해강, 수산중공업 같은 쪽으로도 순환매가 일부 돌았다 정도만 체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핵심 종목들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그저께 말씀드리고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인터파크가 최근에 거의 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4,000원부터 해서 뭐 벌써 뭐 6,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상승이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3% 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일이든 모레든 횡보하면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9,000원 구간까지도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갈 길은 멉니다. 근데 지금 리오프닝 쪽으로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엊그제 보니까 뭐 예약하는 이 예약률이 뭐 800% 이상이 늘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여행 같은 부분도 해제가 되고 우리 뭐 격리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파크나 모두 투어, 그리고 뭐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같은 뭐 면세점 쪽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 이쪽 카지노 관련 쪽도 마카오 쪽이랑 연계해서 우리가 좀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리오프닝주 보시면 되고, 올라온 종목들 쉴 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싸이월드 이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뭐 날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보름 정도 남은 거죠. 싸이월드니까 4월 2일 날 오픈한다라고 하죠. 뭐 4시 42분이었나요? 4월 2일 날 4-2에 맞춰서 이름에 맞춰가지고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믿어봐야겠지요. 그래서 NHN벅스나 이제 뭐 다날, 한국야 컴퓨터, 그리고 스카이 E&M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NHN벅스가 대장이고 뭐 조금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날 같은 경우 여기는 코인이 뭐 코인 가격이 뭐 박살나거나 하지만 않으면 다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500원 요 구간도 9,500원, 1,500원 요 저점 구간도 잘 지켜주면서 회복 시도하고 있으니까 다날도 여기서 만약에 내일 아침 초에 거래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한 차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짧게 트레이딩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플랜티넷은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1대1이라고 하면 내가 한 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2주가 되는 거죠. 자, 랩지노믹스는 한술 더 떠서 1대2 무상증자를 얘기했습니다.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2주를 줘서 3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다음 순환매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콘텐츠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안 찍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콘텐츠주 그냥 다 좋은 것 같고 종목은 안 찍어드려도 될 것 같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CJ E&M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CJ E&M은 저희가 주력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게 이 무거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6%, 6.8%나 올라왔다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상징적으로 보시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J 콘텐트리나 이런 종목들이죠. J 콘텐트리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60,000원에서 62,000원 사이를 돌파 못하고 쉬고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 31,000원 요 3만원 구간 공방 펼치고 있는데 요 구간 회복하면 37,000원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보인다. 회복하면 또 43,000원. 저는 올해 이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53,000원 구간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짧게 치고 빠지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뉴라던가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죠. 21선 올라타고 휴식 취하고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21선 꼬리가 위쪽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탄력받아서 뉴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이게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저희도 뭐 4,300원 위쪽에서는 한 차례 뭐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본다. 혹은 뭐 다른 종목 매매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좀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4,300원 탈환하려고 하는데 사마네트웍스는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4,300원 회복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4,000원 1차, 3,700원 2차에서 좀 나눠서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해도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300을 회복하고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보시면 되고, 초록뱀 미디어도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시동이 없었어요. 어제 먼저 조금 움직이고 오늘은 크게 시동을 걸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휴식을 취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600원만 유지해준다라는 초록뱀 미디어도 한 차례는 더 움직일 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올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돈이 쏠리는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만 여러분들 노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전쟁도 나고 해서 어차피 먹을 게 별로 없는 저런 전쟁 관련주들,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쪽만 움직이니까 시장이 좀 별로입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라고 계속 한 주 한 주 미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금 흐름이 변하는 걸 기다렸는데 에너지 관련주나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에서 벗어나서, 전쟁 위험에 대한 관련주 쪽에서 벗어나서 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강하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시장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한 종목씩이라도 천천히 하시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종목이 아주 많을 필요는 없다. 종목을 압축하시고 많아야 5종목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5종목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뭐 정말 적게 하실 분들은 한 3종목 정도. 그거보다 적으면은 이제 안 오르면 나만 심심하잖아요. 오를 때까지 순환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최소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십 종목, 200종목 되시는 분들 저희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종목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여러분을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시청을 권장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